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조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년차 네트워크 엔지니어이고, 이번 세션에는 제가 지금까지 느낀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실제 직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제 이름은 조준희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재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서 올해 4월부터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 이직을 했는데 지금 회사에 오기 전에는 시스코 파트너사인 오파스넷이라는 회사에서 제 첫 사회생활이자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오늘 미덥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기회로 인해서 실제 엔지니어분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을 때라 기술에 대한 욕심이 나서 네트워크 쪽이 흥미를 가졌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때 학생이었던 제 시선에서는 회사에 다니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모습과 실제로 본 장비가 그냥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사소한 계기로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 공부할수록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하고 싶은 건 아직 없으니 전공 공부나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 없이 이른바 해야 할 것만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게 되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우처럼 오늘 미덕과 같은 세션이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동기를 얻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흥미가 생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적용되고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욕심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아직 꿈은 정하지 못했지만 취업 준비 예정 혹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첫 발자국을 잘 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을 정하신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것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고자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당시에 가장 큰 걱정은 전공이 정보통신공학이 아닌 전자공학과라서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제가 전공한 전자회로 같은 하드웨어 쪽은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준비하던 친구도 이런 걱정으로 인해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두 번의 면접 과정을 겪어본 결과 우려와는 달리 전공으로 인한 제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접해야 하는 분야는 비단 통신뿐만이 아니라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분야, 예를 들면 소비 전력 계산과 같이 전혀 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학계열 전공이 아닌 인문계열 전공을 하신 분들도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취직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제 첫 회사 입사 동기 또한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이직한 경우였습니다. 지금 그 동기는 현재도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준비하는데 전공으로 인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전망이 어두운 직군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직업이 그렇듯 같은 직업일지라도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있어 그 직업은 블루오션 혹은 레드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일상에 안주하고 내 업무에 매몰된 채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나무의 가지들처럼 열심히 자신의 기술 가지들을 넓혀 나가면 전망이 어둡다라는 걱정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었는데요. 보통 학원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각 직군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커리큘럼을 짜주는데 이때 해당 커리큘럼을 듣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넘는 커리큘럼을 수강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인풋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건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학원 강습이 필요하시다면 6개월 정도 진행하는 국비 교육이나 아니면 한두 달 정도 필요한 과정만 들으시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보와 기반을 쌓고 이후에는 교재나 인터넷 강의를 통한 공부와 이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보는 프로세스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소양에는 기술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되면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닌 팀 단위로 근무하게 됩니다. 팀 단위로 근무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고객, 팀원 혹은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사 엔지니어에게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 같은 신입 엔지니어들은 내가 현재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표현과 동시에 최대한 상대를 잘 이해시켜야겠다는 욕심에 말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 욕심과는 달리 말이 길어지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이해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기술 혹은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표에 나와 있는 아이콘은 시뮬레이터에서 라우터를 나타내는 아이콘이고 밑에 있는 장비는 실제 라우터 장비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담은 내용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일부 IT 업계의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업계는 같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이지만 자신이 속한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 크게 보이시는 고객, 파트너, 그리고 제조사, 이 세 가지 분류 중 하나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실 텐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고객, 파트너, 제조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먼저 고객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 예를 들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고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애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서비스망 운영입니다. 두 번째로 파트너는 고객의 요구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고객의 서비스망 전반에 걸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망의 필드 기술 지원 및 관련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도 이러한 파트너사였고, 저희 팀이 담당한 고객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SK텔레콤의 모바일망에 필요한 라우터와 스위치 같은 장비 납품 및 장애 처리와 같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설정 작업들을 진행하였고, 한 달 동안 팀원들과 같이 24시간을 지내며 고객에게 신규 장비 제안 및 기술 테스트를 하는 BMT 프로젝트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조사인데요. 제조사는 말 그대로 고객 서비스망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갤럭시 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역시 제조사이고 보통 제조사를 영어로는 벤더라고 부릅니다. 이런 제조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과 판매한 제품에 대한 최종 기술 지원입니다.
아까 파트너사가 고객의 요구를 1차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트너사에서 해결 못하는 고객 서비스망의 장애 혹은 기술 문의, 그리고 기타 요구 등이 발생하면 파트너사는 케이스라고 불리는 기술 지원 요청 형식 또는 제조사 엔지니어를 통해 제조사와 함께 협력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각 국가마다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격을 맞추기 위한 업무도 진행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인 로컬라이제이션 팀에서 한국의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 전파 인증, 그리고 CC, 그리고 공공부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증과 같은 인증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정말 평생 공부해도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몰두하고 노력하면 어느덧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 뿌듯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라우터에 실제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 토폴로지라고 말하기도 하는 장비 구성도 사진인데, 제가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낀 이유 중 하나가 실제 서비스망에 작업을 하기 전 회사 랩실에서 장비 간 테스트를 하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고 내려와서 데모랩을 꾸미는데, 설정은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통신이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케이블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장비 명령어만 계속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서 넣어봤습니다. 실제 서비스망에서 발생하는 장애 중 적지 않은 장애가 바로 이 L1 계층에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사소한 장애로 볼 수 있지만 링크가 끊어진다는 건 곧 서비스 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실제 장비에 명령어를 넣기 위해 콘솔 인터페이스 접속을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여 장비의 설정을 넣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이런 맛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동작하는 장비를 보면 좀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통신이 안 되던 장비 간에 통신이 성공했음을 가리키는 저 빨간 박스 쳐진 느낌표 표시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희열과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보시는 건 텔레메트리를 통한 라우터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파트너사에 있을 때 이러한 텔레메트리 스택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텔레메트리 스택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린 고객사 요청사항 중 텔레메트리 기능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최종 대시보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비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비가 보내는 매트릭이라고 불리는 특정 데이터를 받는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파트너 있을 때 팀장님께서 제가 서버 쪽도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요 스택을 구축해 볼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텔레메트리 관련 업무는 1년차 정말 갓난 신입이었던 제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이 더 큰 경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조직에 가던 그 조직의 키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기술 가지를 넓히다 보면 네트워크 관련 소양만 갖춘 것이 아닌 서버,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발 관련 소양까지 보유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이 나를 조금 더 특별한 자원으로 여기게 만들고, 작지만 나만의 영역을 갖고 일을 넓혀나갈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조직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2년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던 2년인 것 같은데, 작은 성공이 조금 더 큰 성공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을 들어준 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